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2025년 9월 22일 오늘 세종대왕을 들어서 민주당을 쳤습니다. 아주 멋진 강연을 하면서 점잖게 민주당의 폭주를 비판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검찰, 사법부, 대법원장 압박해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라는 점잖은 충고로 들립니다. 그는 법률가로서의 세종대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민주당을 향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된 가운데 법치의 기본 정신과 사법 독립에 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연설은 2025 세종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한 겁니다. 이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하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오는 2026년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준비격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사법 발전을 모색한 자리로서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 사법 접근성 향상, AI와 사법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법 등 총 4개 주제에 따라 세션이 진행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약 40분간에 걸친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했다면서 법률가로서의 세종대왕의 면모를 소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 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하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더위나 추위, 질병으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정업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국민정음으로 소송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정인지의 서문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신하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 대해서 한글 창제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최만리는 사형집행에 관한 법문을 이두로 기록할 경우 무지한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답한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법 조문에 대해서 한자로만 써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백성이 억울하게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을 상대로 작은 한글 교실이 열리기도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17개 자음과 11개의 모음을 화면에 띄운 뒤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사상에 따른 제자, 글자를 만든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다면서 한글을 배우면 자신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좌중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노비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룬다면서
인류 모두가 세종대왕의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했습니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전직소장,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위 관계자도 자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권영준, 이수견 재판관이 연사로 참석해 사법제도 선구자로서의 세종대왕과 AI의 발전이 사법제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각각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법률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정권보다 훨씬 더 법의식이 높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한글 창제의 목적이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 맞는 언어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동정심이 스며 있었다는 지적은 감동적입니다. 한국어는 70%의 단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30%의 단어는 한글로 표기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요사이 저승에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글을 만든 것은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한자를 버리는 바람에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 라면서 화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자가 죽으면 한글도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는 새삼 세종대왕의 위대한 품성을 존경하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한국어를 망가뜨리는 2025년 한국의 지도층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희대는 한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 희대는 기쁠 희자의 큰 대자입니다. 크게 기뻐할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